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원석에서 수업 가르치고 있는 김정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강사한 지는 8년 정도 됐고 지금 최근 감사교단 3년 동안은 가장 많은 아이들이 수강하고 있는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 비밀인데요. 네, 아무튼 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 그냥 보시면 돼요. 뭐 필기할 거 많이 없고요. 이게 저희 반 기준입니다. 저희 반 아이들 기준으로 겨울방학 시간표예요. 이거는 뭐 반마다 시간표는 다를 건데 우리가 오전, 오후, 저녁, 오전, 오후, 저녁 일주일에 7일이니까 3, 7일, 20일 그러니까 21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 21타임을 어떻게 지금 블록블록마다 채워넣을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 반 기준으로는 이제 당연히 오전 클리닉 월화수목금 오전에 들어갈 거고요. 정규반이 수토 그리고 월수금 오후에 특강이 들어갈 겁니다. 오전 클리닉은 제가 한 5년, 6년 전쯤에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처음으로 도입한 건데요. 요즘에 뭐 업계 표준이 된 것 같아요. 거의 모든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제요. 공교롭게도 오늘 기준으로 어젯밤에 제가 오전 클리닉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들어보셨죠? 설명회에서 그 시험지를 세팅하는 그 회의를 했는데요. 아이들은 9시까지 와서 이제 입실 체크를 하고 그날마다 주어지는 수원 시험을 볼 거예요. 보고 나서 자기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시험지 세팅 때문에 어제 회의를 했거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시험지를 세팅하고 있냐면요. 그냥 좋은 문제, 20문제 박아놨으니 공부해 이게 아니고요. 문항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이 문제랑 이 문제가 같이 병렬적으로 나열되면 학습효과가 극대화되겠다. 수업 때 A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 이게 며칠 뒤에 한 번 더 리바이벌 되면 장기 기억으로 많이 넘어가겠다. 어떤 류의 킬러들이 요즘 수능에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거랑 연관돼서 같이 공부할 문제들을 이틀 텀으로 주면 배치하면 참 공부가 좋아지겠다. 이것까지 고려해서 시험지를 세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머리 아픈 작업인데 하루에 20문제씩 월화수목금이면 한 달에 퀴즈입니다. 월화수목금 4주면 몇 회일까요? 월화수목금 5일씩 4주예요. 몇 회일까요? 20번이죠? 그게 1월, 2월 두 달이에요. 그럼 시험지가 몇 회 필요할까요? 20 곱하기 2예요. 어렵나요? 40입니다. 40회 시험에 20문제씩 있어요. 몇 문제일까요? 800문제. 이 800문제 중에 의미 없는 문제 한 문제도 없어요. 저희 진짜 밤새서 머리 터져가면서 시험지 세팅하고 있거든요. 어딜 가시든 요 퀄리티의 시험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퀄리티로 아침에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자기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규에서는 저는 이제 수원만 할 거고 특강은 1월에 수투, 2월에 미적분을 할 건데요. 이제 어머니들 지금 아마 많이 궁금하신 점 중에 확통기하 어쩔 거야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기하하는 학교 많고 확통은 근데 뭐 올해 기준으로 목동고 그리고 뭐 한가람은 집중이수로 2학기 때 하고 뭐 이러잖아요. 많이 하진 않지만 확통 제가 지금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확통 방학 때 할 거면 그냥 인강 들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인강으로 커버가 안 될 정도다.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과 기말 대비하고 있는데 경우수 너무 못한다. 그러면 주 1회 특강 정도만 넣으셔야지 그거 이상으로 투자하면 과투자입니다. 아이들을 수원수도 미적분하기 지금 정신이 없을 거라서 확통에는 수업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아들이 있다면 그냥 인강 하나 듣고 학기 중에 하자 이럴 거고요. 저희 아이들도 학기 들어가면 시험 4주, 5주 전부터 주 1회로 그냥 따로 불러서 확통 공부시킬 거예요. 수강료 받지 않고 그냥 따로 내신 대비 시키니까 1등급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기하 지금 절대 특강도 넣지 마시고요. 인강도 안 돼. 우리 잠깐 수업 한번 할까요, 어머님들? 어렵지 않아요. 자, 가볼게요. 우리가 중간고사를 보고요. 기말고사를 보고요. 수행평가가 있어요. 이걸 합쳐서 100점으로 산출을 하는데요. 중간고사, 지필고사 만점이 100점이에요. 기말고사 100점이고요. 수행평가는 뭐 학교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비중이 예를 들게요. 30대 30대 40이다. 이걸 합쳐서 100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점 만점에 80점이 되면 기하가 A가 나와요. 근데 이거 수행평가는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학교에서 뭐 수업 마음에 안 든다고 학교 선생님한테 소리를 질렀거나 뭐 욕을 했거나 수행평가 제출하는 거 안 했거나 이러지 않으면 보통 38, 39, 40점 받을 거란 말이에요. 40점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80점이면 A인데 몇 점 더 필요할까요? 자, 이거 몇 점 받으면 80점이 될까요? 40점 더 받으면 되죠. 100점이 30점으로 환산이 되면 내 점수에서 3분의 1 비슷하게 까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좀 여기부터는 어려워요. 30점 중 20점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 그럼 100점 중 몇 점을 받았으면 좋겠는 걸까요? 67점 정도 받으면 돼요. 중간기말 합치면요. 이건 진짜 어려워요. 67 곱하기 2인데요. 134에서 135점 정도 받으면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중간기말 합쳐서 134, 5점 받으면 A가 나와요. 내가 하필 중간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기하 100점을 받아버렸어요. 실수로.
그럼 기말 때 35점 받으면 돼요. 이거 지금 방학 때 투자해야 될까요? 필요 없습니다. 실제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즘에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랑 교과서에서 다 내고 있고요. 그 중에 한두 문제 변별 주는 문제는 최근 3년 모의 수능 기출에서 그대로 받고 있어요. 숫자만 바꿔서. 방학 때 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수원 수투에 그냥 올인하는 게 제일 정답이라고 봅니다. 확통기한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거라고 보고 수투 미적분 그래요. 제가 작년까지는요. 요 시기에 미적분을 강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공통이 쉽고 선택 과목이 어려워지고 이제 어머님들 그 수능에서 미적분이 변별이 얼마나 센지는 대충 들으셨나요? 100점 만점에 이번 수능 본 대상자들 중에 확통 선택한 애들이 1등급 받으려면 몇 점이었는지 아세요? 92.3점 정도였고요. 미적분은 84.5점이었어요. 4점짜리 두 개는 수능에서 엄청 큰 차이인데 이렇게 1등급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심지어 미적분 선택자들이 수학을 더 잘하는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8점이 났다는 얘기는 미적분이 확통에 비해 압도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미적분이 왜 어렵냐면요. 공통을 어렵게 해서 변별을 줄 수도 있죠. 근데 그럼 확통 선택한 애들 난리 날 거고요. 우리가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 10시 반부터 100분을 보는데요. 지금 공통이 뭔지는 아시죠? 수원수투거든요. 수원수투를 시간상 먼저 풀어요. 근데 공통이 어렵고 선택이 쉬우면 애들한테는 공통에서 이미 지금 시간 밀리고 있고 막혔고 그 인생을 걸고 시험 보는데 머리 굳어졌고 체감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뒤에 쉬워도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를 낮추려면 미적분을 어렵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아이들이 조금 실력이 약할수록 공통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지금 08년생도 공통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미적분에 투자하는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2주씩만 하다가 이번에 3주 반 정도로 미적분을 좀 많이 투자해볼까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2월 통으로 그냥 미적분에 투자하려고 커리큘럼 짰다는 것만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수투는요. 수투에서 수능 갈려요. 어머님들. 수투 잘하는 놈들이 수능 먹을 거고요. 수투는 이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누구한테 배우는지가 좀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봐요. 이게 함수를 해석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거든요. 어머니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트로트 부르는 사람이랑 발라드 부르는 사람이 많이 다르죠. 랩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달라요. 수투는 똑같은 킬러를 놓고 너 풀어봐 해도 푸는 방식이나 해석하는 방식이 정말 완전 다른 문제를 푸는 수준으로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어떤 스타일로 배우는지가 좀 아이들한테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가 수업을 들어보고 나랑 스타일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좋은 수업도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생각하는 결이 나랑 비슷해. 이런 수업을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한번 그게 딱 박히면 그 상태로 2년, 3년 가셔야 됩니다. 중간에 바뀌면 이 문제 이렇게 풀까 저렇게 풀까 고민하다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수투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배우는지가 너무 중요해서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 찾는 게 좀 중요할 거다. 근데 저는 애초에 수투로 유명해진 강사라 저는 매년 수능 보러 가거든요. 제가 응시해서 시험장에 가요. 올해도 보고 왔고 수능장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하나 틀리는 순간 그 다음에 나 은퇴할 거야 라고 공표를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인생 걸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저 진짜 은퇴할 거거든요. 다행히 올해는 다 또 맞았어요. 그래서 강사 인생이 1년 연장됐는데 다행히 5년 동안은 500점이에요. 멋있죠? 수능도 100점 못 맞아서 무슨 수능을 가르쳐요, 그죠? 근데 저는 제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수투킬러를 못 푼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습니다. 저를 믿으셔도 좋아요.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랑 맞을까? 네가 이걸 체화할 수 있을까? 그 차이는 있겠지만 제 방법으로 수투킬러 안 풀리는 문제는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수업을 나중에라도 들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같은 결로 공부하는 게 좋아서 지금 시기에 듣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들어오면 보통 아이들이 좀 많이 흔들려요. 내가 했던 거랑 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라고 살짝 어필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 이건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머님들이 많이 주시는 질문을 그냥 정리를 해왔어요. 이게 요즘 시기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확통기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한은 뭐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하지 마시고요. 저희 반 같은 경우는요. 수1을 12월 중하순부터 2월 말까지 풀로 땡기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어야 될 킬러까지는 다 다뤄요. 시험장 가서 학기 들어가서 처음 보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을 건데 그 중에 2월 중순부터는 하루에 40분씩 떼서 기하 개념을 설명을 할 거예요. 부담 없는 수준에서. 그래서 5번 딱 잡아서 2주 반 동안 기하 개념 설명할 건데 요 정도면 학기 들어가서 기하 문제 안 생겨요. 그래서 정규 수업 안에서 기하까지 다 처리할 테니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확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강 하나 정도 그리고 뭐 과하게 하고 싶으면 특강 주일회 정도 하시면 딱 좋고요.
수능 미적분 확통 중에 뭐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도 요즘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모의고사 아이들 1등급 나오나요? 이 친구들은 망설임 없이 미적분 하면 돼요. 미적분 확통 동점이더라도 표점 차이가 10점에 가깝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거의 쪽을 못 써요. 확통 선택자들이. 근데 내신에서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내신에서 4등급 이하다. 모의고사 1학년 때 지금 3번 봤죠. 3등급 이하가 계속 나왔다 하면 저는 미적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미적분을 했을 때요. 27, 8, 9, 12, 15점이에요. 그 15점을 다 틀리고 공통을 다 맞으면 1등급이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수능장에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확통도 풀었거든요. 2바퀴 풀었어요. 근데요. 미적분 한 문제 푸는 시간 정도 투자해서 확통을 다 풀어요. 그러니까 갭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한 4, 5등급 정도 이하면 사실 확통해서 거기서 96, 100점을 맞는 게 무조건 전략적으로 유리한데 그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 모의고사 1, 2등급은 나온다. 내신도 한 2, 3등급 안에 들어온다. 라면 그냥 뒤도 안 보고 미적분 하는 게 맞는 시대입니다. 물론 아이마다 달라요. 수투를 해봤는데 너무 못하겠대. 그러면 미적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정규반 특강 수강하려면 선행 정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 저희 정규반 같은 경우는 수투 2바퀴 정도 했으면 됩니다. 미적분 안 했어도 돼요. 제가 하는 미적분 특강은 노베이스 기준으로 갈 겁니다. 이번에. 한 번도 안 했거나 중학교 때 한 번 했는데 기억 안 나는 애들 수준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저희 반에 뭐 강서구 기준으로 수학 전교 10등 안에 지금 4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미적분 개념 다 기억 못해요. 저 지금 고1 아이들 미적분 못한다고 생각하고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은 완전 노베이스 기준으로 갈 거니까 그 수준에 맞게 들어도 되는데요. 수투는 수업이 어렵습니다. 2번 이상 했어야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정규 같은 경우는 수1을 2번 이상 하지 않았으면 아예 못 따라올 거라고 봐요. 이건 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규는 그 정도고요. 특강은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고 미적분은 완전 노베이스다. 그렇게 갈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제 양은요. 학기 중에는 저는 수업용 교재랑 과제용 교재가 나눠져 있는데요. 평균 100문제 이상 됩니다. 한 수업당. 너무 많은가요? 저는 수학은요. 많이 풀지 않으면 절대 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가정을 해봐요. 제가 1부 리그에서 뛰고 싶어요. 근데 현생이 바빠서 연습 안 해요. 축구 연습을 안 해요. 그냥 재능으로 1부 뛸 수 있을까요? 학생이 수능 수학 문제를 많이 풀지 않고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전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은 문제풀이량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천재여도. 그래서 수업당 100문제 이상 나가요. 못 따라오겠으면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방학 중엔 좀 적어요. 수업당 한 40문제. 왜냐면 할 게 많아서 그리고 수업도 많아서 그 정도 선에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과제 미이행시 페널티 그냥 집에 못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도 새벽 4시쯤까지 과제를 하다 간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다가 못 버텨서 치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풀이가 없거나 분명히 본인이 풀어서 맞았다고 했는데 다시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 저는 그냥 원큐에 아웃시킵니다. 이게 좀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이번 학기 들어와서 한 15명 정도는 그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정직해라. 차라리 남아서 다 해라 라고 얘기하는 편이고 미해결 과제는 그냥 남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제에 대해서는 전 타협이 없는 편이에요. 보강 진행 무조건 동영상으로 하고요. 보강에 따른 클리닉,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가끔 숙제 검사가 두려워서 병결로 돌리고 영상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시간에 와서 밀린 과제 다 검사 받아야 되고요. 똑같아요. 진행하는 오전 클리닉은 필참인가요? 네, 저희 반은 필참이고요.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뭐 요일을 선택하게끔 합니다. 다만 안 오는 요일 시험지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는 친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다 설명하고 가고 싶은데. 네. 문과도 내신에서 그냥 확통을 하는 게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네. 그런 경우에 선생님 수업에서 나가야 되나요? 아, 문과라는 게 수능 확통 선택자 얘기하시는 걸까요? 내신으로 확통. 네, 내신 확통은 요즘 문이과 기준이 없어져서요. 이 미적분 선택하는 친구들도 대학에서 확통 이수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다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확통은 해야 돼요. 수업을 아예 안 하게 돼요. 안 하면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부터는 수업을 같이 못해요. 근데 2학년 때는 수원수투가 메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수강하다가 3학년 넘어갈 때 수업을 옮깁니다. 확통 선택자는. 네, 또 궁금하신 거 혹시? 네. 여름방학 특강은요. 정규에서 수투를 하고요. 특강으로 미적분을 합니다. 네, 미적분 주3회. 근데 여름방학이 3주밖에 안 돼서요. 미적분은 10회로 처리를 할 거고요. 수투는 정규에서 하고 그리고 2학년 여름방학 때 추가로 특강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 이제 오전에 들어갈 텐데 제가 그때 그 시기에만 하는 특강이 수투 심화 문풀이라고 해서요.
4시간 동안 킬러만 주구장창 푸는 특강이 하나 있어요. 그때 되게 많이 느는데 그거는 주 2회로 여름방학 때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여름방학 미적 특강은 노베이스가 아니라 지금 겨울에 한번 한 거. 맞아요. 네. 여름방학 미적분 특강은 그때는 못 들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미적분을 안 했다면.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1학기 때 수원수 다 하는 학교, 제가 최근에 그런 학교를 들었는데 숙문고였던 것 같은데요. 아, 다른 학교가 또 있나요? 대치인가요? 비밀이에요. 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희 이제 1학기 때 수원수 다 하는 학교는 수1은 저는 정규반에서 수원만 수업하고요. 수2 같은 경우는 현 2학년 애들이 여름방학이랑 내신 대비했던 영상을 줘요. 그래서 그걸로 수2를 보면 되는데 수2가 이제 차이가 있어. 학교별로 1년 과정으로 가는 학교가 있고 1학기에 수2를 다 끝낸 학교가 있거든요. 그거라면 조금 여름방학 때 미적분보다 수2를 더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정규반에서 수원만 수업하고 수2 자료랑 영상은 따로 챙겨주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아닙니다. 특강만 수강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 정규 친구들은 특강은 거의 다 수강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분리 수강해도 상관없고요. 정규만 듣는 애들도 간혹 있는데 문제는 제가 정규에서 수업을 할 때 특강 때 설명했던 걸 녹여서 같이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때 좀 벙찌는 경우들은 있어서 분리 수강 가능합니다. 네. 근데 같이 듣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겨울방학 수투가 노베이스 위주로 나왔잖아요. 겨울방학 수투요? 미적분이 완전 노베이스 기준이고요. 그리고 수투는 한 2번 정도 했어야 따라오기 편할 거예요. 특강 수업에 이제 미적 들으려면 2번 정도 들렸어요. 아니요. 그 수학 2가 먼저고요. 그다음 미적분이거든요. 근데 수학 2가 2학년 2학기 때 하는 과목인데 얘는 한 2번 정도 했으면 참 듣기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너무 듣고 싶은데 기말 이제 2번 안 했어. 나 한 번밖에 안 했고 기억 안 나. 이러면요. 기말 끝나면 열흘 시간 한 2주 반 시간 남아요. 그때 인강 한번 듣고 와야 돼요. 인강 한번 듣고 개념 한번 리바이벌 하고 들어오면 그래도 수투는 알아들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제 교재 난이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고3 컨텐츠 작업도 하거든요. 그 문제들을 2번부터 애들한테 노출시키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은요. 그 교재는 킬러들이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한 개념은 다 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3에 준하는 심화 개념을 가르치는 수업이라서 수투는 절대 처음 하는 친구들은 안 들었으면 합니다. 미적분은 들어도 상관없고요.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지금 약간 뒤에 화나셨거든요. 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뭐 어쨌든 2주 남은 기말 잘 마무리하길 기도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학원에 문의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답변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름 뭐였을까요? 어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